자, 이제 교재로 본다면 23페이지에 있는 원가 분류를 보죠. 이리저리 정리되었지만 오른쪽에 있는 맨 밑에 있는 제조원가의 3요소 요거를 인지하셨으면 한 단계가 끝났네요. 조건에 맞춰서 지금 예제처럼 우리는 제품원가 산정을 해낼 거예요. 손익 구성을 위해서 뭔가의 판관비까지도 이제 총원가 개념으로 적용하겠죠. 자, 이제 의사결정입니다. 여태까지 노래를 불렀던 대안 선택의 문제. 우리가 대안을 선택하겠다면 당연히 그 각각의 대안별 예측 이익을 추정해낼 게고요. 이익이 큰 놈을 선택할 거예요. 자, 그 와중엔 지금 공부했던 원가가 제조원가냐 판관비냐, 재료원가냐 또는 노무원가냐, 이 구분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는 게 느껴지시면 맞겠다고요. 자, 의사결정은 얘기했듯 대안 선택의 문제고요. 기업은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얼터너티브 대안 중에 이익이 큰 놈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이익이 큰 놈을. 그 와중에 원가 정보가 필요할 텐데 수익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비용을 재료비냐 노후비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실익이 있겠냐고요. 없을 겁니다. 자, 그러시 본다면 새로운 예를 개발을 못해서 1월달에 드신 분들은 2번 듣는 걸로 아시죠? 사례를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매점을 하고 있어요. 대안 선택의 문제네요. 제품을 팔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보도를 보면 아시겠네요. 남북 경협주 하면서 많이 뜨고 있는 주가 아시나요? 초코파이 이런 것들 잘 팔릴 거예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뭔가 시장 내에서 한 개당 1,000원을 받고 팔고 있어요. 되시나요? 자, 이제 의사결정 문제네요. 북한에 있는 어떤 업체가 얘기했던 초코파이 업체라고 생각해보죠. 오리온 감사됐던 기업인데 어디됐든 1,000원에 팔고 있는데 한국에서 멀쩡하게 북한에 있는 업체가 우리 정말 좋아합니다 이거 해갖고 주문을 해왔어요. 남북 경협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충분하게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통상 이제 주문할 때 모습이겠죠. 해외에 있는 바이어는 고민이 되는 게 그거죠. 지금 1,000원에 그냥 사가겠다 그러면 아무런 고민 없을 거예요. 통상 이제 거래를 틀 때 특히 규모가 클 것 같다면 요청하겠죠. 900원에 좀 거래를 틉시다. 이거 나중에 이제 커질 수 있으니까. 자, 이거네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줘야 돼요. 어떤 얘기입니까? 대안 선택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뭔가요? 주문을 거절한다. 두 번째 주문을 수락한다. 되시나요? 자, 다른 사항이 없으니까요. 주문을 거절할지 수락할지 모르겠죠? 다른 게 아닌 수익은 결정됐어요. 한 개당 900원. 지금 현재 판매 단가 비교해서 팔지 안 팔지 결정할 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기준점은 뭐예요? 900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가 뭔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원가. 그 원가를 결정지을 때 얘기했듯 초코파이 하나 만들 때 재료비가 얼마일지 노무비가 얼마인지 이게 필요해요? 아니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거절한 대신 수락한다면 수익부터 보자. 수익에 대비한 원가니까 지금 100개가 주문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100개에다가 뭔가요? 900원 빼갖고 그래 이거 주문 수락하면 9만원만큼 맞나요? 9만원만큼 수익이 증가할 거야. 이익 보기 위해서 우리는 결정해야 되니까 거절하면 발생 안 되겠지만 이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가 발생될 거 아니냐. 이해되시나요? 원가를 계산할 거예요. 정할 거고 추정할 거예요. 그땐 재료비 노무비 이게 필요 없겠다고요. 다른 게 아닌 요거군요. 요거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거고 요 수량에 따라서 변동되는 또 마찬가지 원가가 있을 것이다.
재료비니 예, 또는 포장비니 해갖고 한 개당 얼마 이렇게 책정할 수 있는 거야. 되시나요? 그게 한 개당 한 200원 정도, 예, 볼까요? 700원 정도 된대요. 대신 한 개당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네, 원가도 있을 거예요. 네, 이걸 만들기 위한 뭐 감가상각 비계 장치 같은 것들, 네, 그게 뭐 한 200만 원 이렇게 총액으로 발생이 된대요. 자, 그거네요. 요거요. 수량에 따라 같이 변동이 되는 걸 찾아낸다면 쉽게 뭔가요? 요거를 수락할 때 얻어낼 수 있는 이익 증가분이 딱 머릿속에 그려져요. 공부하신 분은 이게 공원이익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죠. 대비해서 뭔가요? 얘는요. 한 개당 얼마다 얘기 못하는 금액인데 통상 이런 금액은 100만원 보죠. 100만원. 네. 요 생산량과 관계없고 판매량과 관계없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물건을 팔겠다 또는 안 팔겠다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는 불필요한 정보예요. 다시 본다면 의사결정에 예, 차이를 갖고 오지 않아요. 파나 안 파나에는 깔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요? 공장의 임차료다. 우리가 차가운물이 아닌 차가운물이네요. 타가. 임차료 나가는 건데 한 달 동안 공장 임차료 냈다면 걔는 뭐예요? 100개를 더 만드나 안 만드나 관련이 없죠? 요 100개를 추가 주문 받을 때 이 고정비가 추가된다 그럴 때 예, 비용이라고 얘기할 건 아니겠죠? 이익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자, 느껴지네요? 자, 이제 의사결정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익결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익결정이요. 예, 수익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요 수량이더라. 판매 수량. 수익은 수량에 정확하게 필요하죠. 예, 100개 만들어 팔겠다 그러면 네, 한 개당 900원이면 9만원. 예, 200개 만든다면 네, 뭔가요? 18만원. 인지되시나요? 자, 이 수량과 같이 움직이는 네, 비용이요. 이걸 변동비 이렇게 얘기하면 쉽네요. 변동비와 예, 판매 수량과 전혀 관련 없는 그냥 깔고 가는 금액, 판매 수량에 대비해서 비례가 안 되는 고정비로 구분하는 게 의미가 크겠다고요. 왜요? 의사결정하고 이익 계산할 땐 추가적인 이익이요. 변동비만이 영향을 미치니까요. 고정비는 통상 영향을 안 미쳐요. 자, 그 내용이네요. 자, 이게 의사결정 대한 예, 선택의 문제이자 네, 교재에서 네, 표현하고 있는 거. 원가가 네, 행태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헤이비어를 번역했어요. 원가가 움직이는 모습이야. 구체적으로 뭐에 따라서 움직이나요? 지금 예를 드렸던 이익의 결정을 예, 주는 거 판매량이에요. 판매량, 수량. 예, 또는 생산량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통칭해서 볼륨, 조업도라고 얘기합니다. 조업도에 따라 갖고요. 네, 같이 비례하는 원가, 얘를 변동비, 변동원가 또는 네, 뭔가요? 조업도에 따라서 변동이 전혀 없는 거, 얘를 고정비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고요. 얘기했던 아까 봤던 네, 의사결정 문제에서의 뭔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변동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자, 얘는요, 네, 그래프로, 예, 간혹 문제가 나와서요, 그래프로 한번 표현한다면, 이거네요. 요 자체는 아니어도, 이제 뭔가요? 12장, 네, 거의 1년에 2번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뭔가요? 워낙 중요하니까요. 오래되지 않았네요. 예, 2016년도, 아직도 기억 못하는 세무사 출제 형태였죠. 15문제 중에, 예, 12장에서 4문제 냈으니까요. 중요하겠다는 얘기는 기억하실 수 있겠죠. 거기에서는 이제 나와요. 그래프로. 자, 여기 수량이 있다 그럴 때 퀀터티 통상 많이 쓰는 이셜. 요게 조업도라고요. X축 독립변수. 네, Y축은요. 네, 총원가입니다. 총원가. 변동 고정비의 구분이요. 아까 초코파이를 본다면 하나당 예, 발생하는 뭔가 700원의 변동비는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나요? 변동이 된다는 게 판매량이 증감함에 따라 같이 예, 증감하죠. 뭐가요? 총원가가요. 표현해볼까요? 하나도 안 만들었다 그러면 0원이에요. 하나 만들 때 700원이 예, 들어간다면 만들어 파는 거예요. 하나 만들면 700원이죠. 2개 만들면요 1,400원.
2,100원 직선 형태로 나타나겠죠? 어떻게 해요? 예, 요게 변동이 될 때 같이 변동되잖아요. 똑같은 기울기로. 기울기는 뭘까요? 기울기. 네. 700원이요. 한 개당 단가. 기울기는 뭐예요?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 아닙니까? 한 개당 700원이니까. 네, 고정비는요. 네, 아까 100만원이요. 요거네요. 저 끝에 가 있긴 하겠네요. 하나는 안 만들거나, 예, 뭔가요? 100개를 만들어도 뭔가요? 임차료 100만원 정액이죠. 고정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네, 변동 고정비용이 이제 확인되네요. 이런 거를 조업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조업도에 따라서 총 원가가, 예, 변동하는 걸 변동비, 고정되어 있는 걸 고정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고요. 자, 미국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걸로 보죠.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중 한다면, 예, y 값이, 예, 종속 변수가 단위당 원가, 단가라면 달라져요. 단가라는 개념 기억하시죠? 한 개당 금액이요. 변동비부터 볼까요? 네, 우리가 하나 만든다면, 단가는요, 변동비 단가는 700원이죠. 두 개 만들어도 한 개당 단가는요, 700원이죠. 세 개 만들어도 한 개당 단가는 700원이죠. 단가는요, 변동비가 외려, 예, 고정되어 있습니다. 단가 의미하시라고요. 총 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고정비는요,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100만원이면 하나만 만들었다. 단가요? 100만원이요. 두 개 만들었다. 단가는요? 100만원 나누기 두 개요. 50만원이요. 네 개 만들었다. 25만원이요. 8개 만들었다. 12만 5천원이요. 이렇게, 예, 뭐예요? 감소하네요. 단가는요. 얘는 왜요? 예, 단가를 보면, 네, 고정비가 변동하네요. 감소하는 형태로. 되시죠? 자, 여기 뭐예요? 예, 우리, 이제, 예, 재정학도 공부하셔야 되니까. 재정학은 경제학이에요. 경제학 중에, 미시경제학 중에 공공경제학을 재정학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조세정책을 피거나, 예, 또는 뭔가요? 공공, 예, 재정 지출하는 걸 검토하는 경우죠. 어찌됐든, 재정학을 공부하려면 미시경제학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허리상에 프리재정학 이렇게, 예, 공부가 되는 걸 알고 있네요. 요거요. 생산량이 늘릴수록 뭔가요? 단가가 줄어지는 경제학적 현상 공부하셨습니다. 뭐라고 공부하셨나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들어보긴 하셨어요. 네. 우리는요, 이걸, 네, 전부원가 계산에 오류해갖고, 뒤에 9장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그때 그래프를 좀 다시 끌어보죠. 자, 어떤 형태로든 의사결정할 때 뭔가요? 원가 행태에 따른 변동고정부 규분이 필요하다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지만 실제 원가는요, 어떤가요? 변동고정비가, 예, 여기에 막 섞여 있겠죠? 그래서 기업 내 총원가를 그나마 뭔가요? 예, 러프하게 이제 만들어내면 이런 모습 될 거예요. 예, 하나도 안 만들 때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는가 하면, 네, 한 개씩 만들 때마다 뭔가요? 예, 한 개당, 예, 단가만큼의 기울기를 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원가. 그러면 그 총원가는 변동비인가요? 고정비인가요?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같이 있죠? 이런 원가를 혼합원가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네, 총원가의 함수, 요거를 우리는, 예, 혼합이 되어 있긴 한데 변동비 요소가 좀 크다. 그래서 준변동원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경우에 따라서, 네, 대다수가 CBP에 공부하는 내용이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혼합이 되어 있긴 한데, 네, 통상 많이 얘기하는 교재에도 있는 이런 식이에요. 통상에 뭔가요? 네,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예, 한 10,000개 정도까지는 기계를 하나만 가동을 해도 된대요. 네, 만약 이 기업이 12,000개를, 예, 만들어야 되겠다. 기계 2개 필요하겠죠? 그럼 감가상각비가 2배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얘는 변동비인가요? 고정비인가요?
둘 다의 성격을 다 갖고 있는 혼합원가예요. 맞죠? 다만 고정성이 큰가요? 변동성이 큰가요? 고정성이 좀 크다. 그래서 얘를 준 고정원가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됐든 우리는 변동 고정비를 좀 구분을 해요. 이거 관련한 의사결정에 쓰여진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되네요. 자, 교재를 통해서 이해하시면서 한두 가지 좀 정리할게요. 23페이지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 있네요. 일정 기관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초원가가 일정한 모습으로 변동할 때 그 모습을 우리는 원가 행태, behavior 이런 표현을 쓰고요.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뭔가요? 다음 페이지죠. 정비례하여 총원가가 변동하는 원가를 변동원가, 변동비 이렇게 얘기하겠다고요. 여러 가지가 탁탁 걸립니다. 그냥 변동비가 아니라 조업도라는 X값이 있어야 될 테고요. 총원가라는 게 변동이 된다는 거. 그래서 밑에 그래프 남겨져 있죠. 조업도에 따른 총원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단가. 한 개당 단가는 고정되어 있다는 거. 되시죠? 딱딱 정리하다가 걸리는 거요. 다시 23페이지 가시면 설명은 드렸지만 조업도예요. 조업도. 아까 얘기했던 얘에서 뭔가요? 판매량인데 판매량만을 얘기하진 않아요. 실무적으로 본다면 한번 읽어볼까요? 생산 능력의 이용 정도 또는 기업이 보유한 자원의 활용 정도를 의미하겠다. 또 어려워요. 그러면 예를 보는 게 좋죠. 얘기했듯 판매량 대표적인 조업도예요. 생산량 조업도예요. 직접 노동시간 조업도라고 불러요. 기계 가동시간 되시나요? 자, 또 하나 걸리는 게 뭔가요? 거기 있네요. 관련 범위 내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네요. 관련 범위 내에서. 관련 범위를 찾는 게 참 중요한데 자, 이것도 이제 재정학, 경제학 공부하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만 요거요. 우리가 총원가, 기업 내에 발생하는 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건 우리가 특정한 관련 범위를 지정해 놓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제 재정을 위해서 공부하실 거 원가함수라고 공부하세요. 토탈 코스트 해갖고요. 경작은 다 그래프 아닌가요? 그래프. 이니셜도. 자, 그래서 이제 원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수량이 증감에 따라서 이제 증가는 하는데 이런 형태의 직선이 아니라 곡선 형태로. 이것도 중학교에서 공부했어요. 통상은 요 구간을 두고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뭔가요? 접선인 기울기가 increasing 하지만 decreasing 하면서 increasing 한다. 체감한다. 이걸 공부했잖아요. 중학교 때 사회시간으로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이다. 언젠가 우리는 공부한 걸 많이 까먹고요. 그냥 외우기만 했을 뿐. 어쨌든 여러 형태로 뭔가요? 한 개당 단가는 절대 같지가 않아요. 이거 항생산성 체험업체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참고서에서 분업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일할 때는 한 개 만들 때 10시간이 걸린다. 두 명이 이제 일을 하면 서로 일을 나누더라. 분업. 어찌됐든 직선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직선의 모습으로 원가를 가정할 거예요. 왜요? 관련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자, 어떤가요? 이거 수량으로 봐도 경제학은요. 0개부터 무한대까지를 다루는 게 경제학이에요. 학문으로 본다면. 경제 현상 전체를 얘기해야 될 테니까 예외 없이. 근데 경영학은요. 경제학보다 작은 범위라는 게 느껴지시겠죠? 우리가 확인할 범위까지만 생각하면 되세요. 다시 본다면 기업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 기업 입장에선 하나도 안 만들 거예요? 그럼 문 닫겠다는 얘기인데 무한대까지 만들 수 있나요? 없어요. 지금 현재 캐퍼라는 게 있으니까 예측할 때 관리하는 게 이 정도 범위에서 결정된다고요. 수량도.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면 요 수량 범위를 뭔가요? 줄이고 줄이면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뭐가 돼요? 미분이 되죠? 네, 미분은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 예, 접선이 되죠? 직선. 미분을 다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요. 인지되시죠? 개념으로 체득하면 돼요. 관련 범위가 시험 문제는 아니니까. 되시죠? 추가적으로는 시간의 개념도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도 우리 1년이 당기고 1년 이상 장기 이렇게 표현하지만 경제학은요. 최장기가 있어요. 인피니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한대. 추가적으로 뭔가요? 예, 극단기도 있고요. 1년이 아닌 그야말로 인스턴트, 지금 현재 찰나. 그래서 최장기로 보면 딱 되겠네요. 최장기. 최장기라는 건 경제에서 많이 강조하니까 최장기로 기간이 늘어나면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세무사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회계사 문제였나요? 네, 이렇게 돼요. 원점을 통과해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직선이든 곡선이든 간에 이만큼의 y절편을 갖고 있다는 건 원가 입장에선 고정비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 기간이 무한대로 이제 늘려버리면 고정비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5년에 한 번씩 이제 차량을 사야 된다. 그 5년에 한 번씩 이제 1년간 기록하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요. 1년의 기간으로 보면 변동하지 않아요. 고정비예요. 맞나요? 근데 이걸 50년의 기간으로 보시라고요. 이거는 뭔가요? 고정비가 아니에요. 5년에 한 번씩 돈 나가는 변동비성이 있다고요. 자, 어찌됐든 그 내용이 거기에 어려운 개념, 관련 범위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요. 통상 교양은 1년 본다고요. 1년 안에 관련 범위, 여기서의 관련 범위는 뭐예요? 기간도 있고 수량도 있고요. 우리가 관심을 기우는 생산량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총원가가 변동하는 거 우리는 원가 형태다. 이렇게 정의하겠다고요. 밑에 플러스 노트로 관련 범위의 정의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요건 다시 얘기하지만 11장에 가서 다시 한번 그래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페이지 넘기시고요. 변동원가 그래프 봤습니다. 오른쪽에 고정원가도 이제 설명.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말한다. 임차료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뭔가요? 총원가가 조업도인 X값에 대비해서 고정되어 있고요. 대신 오른쪽에 있던 단가는요. 단위원가는요. 감소한다는 거. 페이지 넘기시면 중변동원가 있네요. 오른쪽 보니까 중고정원가도 있습니다. 그래프에는 뭔가요? 중변동원가, 중고정원가의 단가도 표현한 그래프가 있는데 보지 마세요. 이쪽 시험 문제 안 나오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번 강조합니다. 체득하시는 거지. 이것도 이제 공부하는 요령이자 시험 합격하는 전략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될 텐데, 그럼 질문 더 하나 하실 텐데,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이분이 합격할지 아닐지 알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학생은 똑같죠? 뭔가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것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13년 교수가 얘기하는 경우니까 출제하는 교수님이 똑같은 생각이시겠죠? 꼭 물어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게 아닌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얘기한 관련 범위나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내요. 낼 정도의 내용이 아니거니와 굉장히 추상적인 컨셉의 문제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파묻혀갖고 아까 봤던 단위당원가 이런 것들 그래프 왜 그렇게 그려졌지? 그러는 경우는 중간에 뭔가요? 더 중요한 걸 놓치게 되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저와 같이 공부한 것만 집중적으로 보시겠다 생각하시면 수험 기간이 좀 단축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봤습니다. 다만 의사결정과 관련 원가를 변동고정비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제 보시면 29페이지 있는데 제가 매번 변동고정비를 의사결정으로 얘기하는 건 대표적인 변동비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뭔가요? 중요하게 이제 다뤄야 될 관련 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장의 제목이 관련 원가 분석이에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만을 우리가 갖다가 써야 되겠다는 얘기죠. 자, 얘기드렸던 고정비가 대표적인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비관련 원가예요. 제가 표현을 하듯, 뭔가요? 부분집합, 표시를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얘네들은요, 둘 다 돈이 나가는 의사결정을 한다면, 아까 같은 경우에 뭔가요? 초코파이를 100개 새롭게 만든다면 추가적으로 돈이 나가야 돼요. 변동비는, 한 개당 뭐 재료비 다 이런 거 포함해갖고, 고정비 뭐 임차료, 어쨌든 더 내야 되겠죠? 자, 그게 아닌 현금이 안 나가지만 필히 뭔가요? 의사결정할 때 관련 항목으로 원가로 포함시켜야 될 원가 우리 알아요. 경제학에서 공부했던 기회원가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원가가 뭔가요? 대안의 선택의 문제에선 뭔가요? 특정 최선안의 대안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뭔가요? 차선안을 포기해야 되죠. 그 차선안이 줄 수 있는 이익분 새롭게 어떤 대안을 선택한다면 그 이익을 포기해야 될 텐데 그게 기회원가라고요. 그 기회원가를 필히 우리는 까먹지 말고 포함시켜야 돼요. 관련 원가입니다. 대다수는 근데 이거를 포함 안 시킨다고요. 왜요? 돈이 나가는 게 안 보이니까. 매번 예를 들이죠. 세무사가 되신다면 주된 거래처들, 개인사업자분들 여러 가지 이익 분석할 때 꼭 빠뜨려요. 뭐를요? 본인의 인건비를요. 결산 딱 해갖고요. 이익 났다고 얘기해요. 최근에 최저임금 이런 것도 문제 때문에 극히 또 느껴지는 경우죠. 실제 뭔가요? 슈퍼마켓 하던 분들이 얘기한다잖아요. 알바생 채용하느니 내가 차라리 알바 뛰는 게 차라리 낫다. 올바른 선택이에요. 무슨 얘기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영업을 하시면서 그럴 경우 없으셔야겠지만 세무사도 자영업입니다. 어찌됐든 자영업을 하는데 가게를 하는데 월 결산했어요. 감가상각비 이런 거 다 계산해갖고 200원이 남는데요. 과연 200원이 이익일까요? 아니라고요. 외려 손실을 보고 가게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예요. 왜요? 내가 다른 데서 일하면 200만 이상 벌 텐데 그게 기회원가라고요.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놓치는 거 포함시키라는 얘기고 요거요. 비관련 원가 그럴 땐 아까 봤던 임차료로 제가 얘기한 이유네요. 어쨌든 뭔가요? 임차료는 새롭게 뒤에 나가야 되는 금액이지만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이요. 얘는 철저하게 관련성이 없어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왜요? 새로운 의사결정과 관련 없는 메모럼가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는 자꾸 의사결정할 때 이미 발생되어 버린 과거의 의사결정의 결과인 메모럼가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단절시켜야 된다고요. 새롭게 발생되는 원가만을 관련 원가로 봐야 된다. 되시죠? 그래서 교재 그 내용이네요. 29페이지에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아직은 좀 이해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얘기 드렸던 이 부분은 13장에서 다시 보실 테니까요. 밑에 메모론가라는 개념은 기억하시죠? 과거의 의사결정의 결과 이미 발생한 원가다. 이건 새로운 의사결정한테 절대 끌고 오면 안 돼요. 페이지 넘기시면 30페이지에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특정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파란색이요. 효익을 의미한다. 의사결정할 때 필히 고려해야 된다. 관련 원가의 대표적인 항목이니까요. 오른쪽에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체득하는 거니까. 자, 회사가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예제는요. 96년도인가 세무사 시험 나왔던 문제예요. 자, 회사는요. 화재로 인하여 제품 20단위가 파손됐답니다. 파손이요. 이에 대한 제조원가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니까 300만 원이었대요. 이 제품은 파손된 상태에서 50만 원에 판매할 수 있으나 80만 원이 소요되는 재작업을 한다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무료 1, 2, 3 보지 마시고요. 질문 드릴게요. 세 줄까지 정리해서 지금 현상이 뭔가요? 의사결정에 직면했어요. 여러분들이. 맞나요? 두 가지 대안이 있다는 거 아시겠나요? 두 가지 대안이 뭡니까? 그냥 팔아서 50만 원 받는 거. 두 번째는요? 그렇죠. 80만 원 더 들여서 200만 원 받는 거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두 대안 중에 어떤 대안 선택하실 거예요? 계산이고 뭐고 나중에 문제고. 머릿속에 계산되죠? 네. 재작업해서 팔겠죠? 왜요? 네, 그냥 팔면 50만 원인데 재작업해서 팔면 추가적으로 80만 원이 들어가긴 하지만 200만 원 얻으니까 120만 원 얻으니까요. 맞나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네요. 자, 근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예, 이 기업의 사장이래요. 제3의 대안을 선택해요.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메모론가를 잡고 의사결정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무슨 경우인가요? 얘기했던 이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이제 자, 가만히 있으면 네, 감사 할 때 이거 뭔가요? 불량이 됐다 또는 못 판다 이런 얘기 저희 같은 회계사들한테 들키지 않으면 손익계산서에 이거 관련해 갖고 뭔가요? 손실은 없죠? 네, 200만 원, 300만 원으로 그냥 제조원가로 재고자산에 걸려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얘기했던 경우로 뭔가요? 재작업에서 판다고 얘기했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300만 원의 제조원가에 80만 원이 들어가 있게 이게 원가예요, 원가. 380만 원 원가에 얼마 받습니까? 200만 원 받으니까 파는 순간 180만 원 손실이에요. 안 팔아요. 대다수의 기업들이래요. 사장들이. 월급 받은 사장이 있으면. 이해되시나요? 아닐 것 같아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300만원 발생한 제조원가는 이미 발생이 돼버린 원가예요. 이걸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메모원가인데 지금 현재 그냥 파는지, 제공해서 파는지에 대한 의사결정할 때 자꾸 끌어들인다고요. 숫자가 보이니까. 메모론가는 의사결정할 때 필히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이 연습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안 된다고요. 어렵게 얘기했지만 메모론가가 뭔가요?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개인적으로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본전 생각이죠. 본전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지금 현재 뭔가요? 어떻게 됐나요? 네, 첫날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 등록했습니다. 얼마를 부담하셨든 뭐든 이건 메모론가예요. 네. 괜한 얘기했나요? 네. 못 물러요. 네. 자, 어찌됐든 네, 메모론가 포함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용어 하나 한번 보죠. 교재 30페이지에 있는데 공부하신 분 다 아실 거예요. 네, 그 관련원가 분석에서 다 공부한 내용에서 왼쪽에 보죠. 30페이지에 있는 회피 가능 원가, 회피 불능 원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련 원가가 회피 가능 원가예요. 의사결정은 통상 두 개 중에 하나 결정하는 문제에서 어떤 경우인가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다가 하면 또는 한다 그러다가 안 하면 회피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관계가 맞겠네요. 아까 봤던 초코파이 만든다 그랬다가 안 만들면 뭔가요? 없어지는 비용이 있네요. 한 개당 700원의 변동 비용. 얘가 의사결정에 관련된 원가라고요. 근데 만들든 안 만들든 변동이 없는 거. 아까 임차료요. 얘는 뭐예요? 만들든 100개를 더 만들든 안 만들든 회피가 가능하지 않죠. 그 회피 불능 원가는 비관련 원가예요. 그래서 13장에서 그런 식의 분류를 할 겁니다. 하나만 더 보죠. 성과평가예요. 28페이지에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재료비냐 농비냐 또는 변동비냐 고정비냐 관련 원가냐 비관련 원가냐 의미 없습니다. 성과를 정확하게 이제 하고요. 평가를 대비해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이 원가가 이 비용이 그 피평가자가 통제할 수 있는 원가냐 아니면 통제를 못하는 원가냐 이 부분이 참 필요해요. 미국 시험 준비하는 외국계 기업군만 친구들한테 강의하면서 꼭 얘기하죠.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어떤가요? 계열사 관리할 때 통상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본사가 있고요. 뭐 회사요? 삼성전자,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자, 그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본사가 이제 발생한 시킨 비용들은 각 부분에 대한 각 계열사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건이라고 생각한 2건이라고 또 안 되겠네. 이 양반 들어가신 양반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생각하면 본인 인건비 포함해 본사 공통비용은 각각의 계열사한테 합리적으로 나눠주겠죠. 너네들을 위해서 일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의 계열사 사장이에요. 당연히 이익이 크면 성과 평가를 좋게 받을 텐데 올해 성과가 참 안 좋네요. 그 와중에 우리 기업을 위해서 그닥 일하는 것도 아닌 거로 보이는데 본사 공통비용이 배분받아 왔어요. 그 본사 공통비용 뭔가요? 차감하기 전엔 이익이 한 3억 정도 됐는데 덜컥 5억 너네 부담해 갖고 2억 손실이야. 내년에 네 연봉 깎을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표 내야 되겠구나 생각 안 드세요? 왜요? 지금 현재 3억이 중요한 거고 3억 갖고 내년도에 더 성과를 내는 건 내가 할 수 있는데 본사에서 배분받은 5억은 내가 어떡하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각 부분의 이제 성과를 측정할 땐 여기까지만 측정하세요. 이 얘기예요. 비평가자가 통제할 수 있는 원가까지만 성과 측정하라고요.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원가의 분류를 봤습니다. 말씀드렸던 나머지 항목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추가 적문다면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단독 주제로 나오는 건 아니겠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엔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여기부터는 이제 좀 따박따박 천천히 나가면서 기출문제까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조금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 3장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